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김성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한창인데요. 뾰족한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는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반창고처럼 가볍게 붙일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개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라파스 정도현 대표님을 모시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라파스 저희야 시장에서 많이 접하는 기업인데 또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라파스에 대한 일단 회사 소개부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파스는 체내에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약물을 주사처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패치처럼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라파스는 라파라는 히브리어에서 오는 치유라는 의미와 패스라는 통로라는 의미의 합성어로서 치유의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류에게 진정한 치유의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의 목표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회사의 이 뜻부터가 상당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긴 했지만은 제가 앞서 이제 그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마이크로 니들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핵심은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 이것인 것 같은데 먼저 이 마이크로 니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주사 이 백신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니들은 말 그대로 마이크로라는 아주 작은 이라는 뜻이겠죠. 아주 작은 니들, 바늘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바늘을 우리 패치 표면에 어레이 타입 이렇게 배열하여서 이 마이크로 니들이 체내의 각질층을 피부의 각질층을 투과해서 몸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체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주사와 달리 패치,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의 경우에는 일단 주사는 누구든지 다 맞기 싫어하잖아요. 통증이 있고 또 주사를 보면 지극히 너무 공포스러워서 쇼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은 이런 주사의 공포심을 없애고 간편하게 반창고처럼 붙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백신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피부 바로 아래층인 진피와 경피층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백신의 적은 용량으로 높은 백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은 제형을 고형화한다라는 뜻인데요. 니들을 고형으로 고체로 굳혀서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백신 성분을 안정하게 보관 유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mRNA 백신 같은 경우 마이너스 20도씨,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보관 유통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온 유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으로 만들면 그런 극저온 또는 저온이 아니라 상온에서도 보관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없이 자가 투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없는 저개발 국가에 백신을 보급하고 유통하고 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에 보면 라파스만이 이제 독보적인 제조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좀 더 어떤 기술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요? 마이크로 니들 기술은 일종의 플랫폼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안에 탑재할 수 있는 어떤 성분에 따라서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또 백신까지도 응용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니들 기술은 2020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5년 이내에 상용화되면서 우리 경제 산업 발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되기도 하였고요. 이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우리 몸 안에 유효 성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중요한 생체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는 새롭게 그 웨어러블 센서,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분야에까지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라파스만 지금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회사들이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라파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DEN 기술, 드럼넷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 기술을 저희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이크로니들을 만드는 그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생분해성 고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을 이렇게 마이크로 몰드라고 해서 틀 안에다가 붕어빵 만들듯이 틀에 넣어서 열이나 UV 등을 가해서 붙이고 그것들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독보적인 제조 기술을 이제 갖고 계신 거고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 돼야지만 저희가 이게 상업성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뭐 글로벌적이나 우리나라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상업화는 좀 더디다. 이제 뭐 예컨대 라파스처럼 이렇게 독보적인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런 제조 기술을 갖고 있다 해도 여기저기 밀려오는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화는 좀 더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기술이 그만큼 어려워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바이오 의료 분야는 항상 상업화하기 과정에서 인허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에는 임상 시험을 거쳐서 그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상업화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상업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니들 분야도 의약품 패치 분야는 그런 임상 인허가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스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화장품 분야에 먼저 진출해서 현재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분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가능합니다. 일단 화장품으로 하지만 화장품을 먼저 시작해서 화장품을 통해서 대량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를 습득하고 또 대량 생산에 따른 품질 관리 노하우나 유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학습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라파스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활용한 라파스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화장품 분야에서 이미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요. 화장품 분야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약 20여 개 국가에 제품이 수출되면서 많은 인기를 하나하나 얻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가장 좋은 응용 분야가 백신 분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해야 되는데 그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피부 바로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니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요하게 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만성 질환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당뇨나 치매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기존의 주사나 기존의 알약을 먹어야 되는 것들을 간편하게 패치로 전환하는 그러한 사업 분야를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러지 천식 쪽은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 거죠? 알러지 천식 분야는 면역 치료제인데요. 기존의 알러지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는 방법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공급하면서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통해서 그 질환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매번 그 증상이 반복되는 그런 환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알러지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알러젠을 우리 몸에 적은 농도에서부터 계속 투여해 줌으로써 네. 우리 몸이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근원적인 치료제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큰 시장을 형성해서 네. 주사나 알약 같은 면역 치료제 형태로 나와 있고 그 시장 규모도 약 1조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지만 네네네. 우리나라도 점점 알러지 질환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원적인 면역 치료제 시장이 활발하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면역 치료제의 주사나 알약의 불편함을 간편한 패치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알러지 면역 치료제 시장도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알러지는 항상 일상에 노출돼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패치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붙일 수 지속적으로 있고.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거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러지 면역 치료제를 일종의 알러지 백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분들을 개발 중에 계신데 지금 백신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백신 많이들 이제 알지 않습니까? 네. 뭐 주사도 워낙 많이 맞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의료기 폐기물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네. 생기는데 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지금 네. 동물 임상도 하시고 뭐 준비 예, 중이시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RNA 백신, 네네네. 또 그다음에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 그다음에 DNA 백신 여러 가지 형태의 백신 유형이 있습니다. 네. 현재 라파스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백신을 모두 다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으로 만드는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고 네. 이 연구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그 효능이 이미 입증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네네. 현재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의 경우에는 그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형태의 그 백신을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제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은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년 맞아야 되는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또 어렸을 때 꼭 맞아야 되는 그 결핵 백신이나 네네네. BCG나 IP, 소아마비 백신 이런 것들도 패치형 백신으로 현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장 먼저 좀 그 상업화할 수 있는 것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까지 저희들은 차곡차곡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차피 백신은 인허가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시간을 조금 두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은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이게 뭐 있겠습니다. 일종의 유행을 타는 질병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방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개발되면은 그걸 맞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의성이. 예. 일종의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어떤 형태가 오든지 간에 제형할 수 있는 저희의 노하우를 그렇죠. 확보하고 있으면 어떤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그 백신을 빠르게 패치형 백신으로 만들 수 그렇죠. 있는 그 약물만 덧붙여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응용할 수 있으니까. 네. 하나의 주사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그 하나의 네. 예.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이 패치형 백신 아까 생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국내 공장 착공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패치형 백신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임상 시험 중에 그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 시설 자체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파스는 천안에 화장품과 의료기기, 네. 그다음에 올해 의약품 제조 공장까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향후 2, 3년을 앞에 두고 네. 대단히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네. 대량 생산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해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허가는 향후 한 건설과 인허가 과정까지 거쳐서 한 2, 3년 후를 바라보고 국내 인허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FDA CGMP 기준에도 부합하는
시설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향후에 이 상용화가 이제 목적이고 그래야지만 또 회사 매출도 연관이 되니까 이 상용화 계획과 전략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공장 설립 외에.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상용화할 수 있는 화장품 분야를 저희가 이미 뭐 거의 한 10년 정도 상용화를 시작을 하였고 지금 의료기기 또 의약품을 올해 하반기에는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 제재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의약품과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의 경우에는 인허가 과정이 향후 2, 3년 이후 더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을 준비하고 또 병행해서 임상시험도 준비해서 향후 3년 후, 향후 2, 3년 후에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을 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과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되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그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걸리는 것은 먼저 상용화하고 그 다음에 걸리는 것은 그 다음 순서대로 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이 의약품을 개발한다는 게 단기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장을 짓고 뭔가 설립할 때 준비를 할 때 상당 그 기간 차이라는 게 또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워낙 우리 라파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들이 많아서 충분히 그런 생산 라인을 확보를 해놔야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개의 품목은 개발 단계에서 라이센싱 아웃이나 해외 개발사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또 수익 몰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생산도 하시고 보통 이 기술 이전만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생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양쪽을 다 하시니까 저희는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뭐 어떤 물질을 연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은 저희가 하고 기술만? 그 사업권을 주는 그런 형태의 기술 개발, 기술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CDMO라고 하는데요. 네, CDMO요. CDMO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마이크로니들의 의약품, 마이크로니들의 패치 백신 두 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 가장 앞서 있는 그 회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도 이제 대략적인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는 뭐 코로나 2년 동안 화장품 업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소폭 성장을 거뒀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가 되겠죠, 벌써. 올해는 좀 더 큰 폭의 화장품 분야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일반 의약품 준비를 하고 있는 OTC 의약품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부터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장도 앞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연구 개발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마이크로니들이 약물을 체내로 전달하는 역할에 저희가 주목했다면 마이크로니들이 체내에 있는 정보를 생체 정보를 얻어내는 일종의 툴로서 작용하는 그 바이오 센서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분야에서도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산도 있고 또 뭐 진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라이센스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올해는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 한 4년, 5년 전부터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기업과의 어떤 공동 연구에 대한 결실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관계를 하고 있고 그 협업의 결과가 조금씩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라파스의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지난해 10월에 우리 포스트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좀 취득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지분 취득을 하신 건지 네. 궁금합니다. 포스트바이오는 그 동물 임상 진단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표면적으로는 임상 진단을 하는 기업이지만 네. 포스트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생물학적 제재뿐만 아니라 백신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을 개발하려면 백신의 원료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백신의 원료를 포스트바이오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준비하고 연구 개발해서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을 생산하는 주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분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스트바이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물 사업도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크나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캐시카우의 성장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요.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시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우리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하는 벤처기업 부문 우리 통상을 예. 또 받으셨어요. 예. 또 소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뭐 저의 노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발전시켜온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면 홀인원은 상은 받아봤어도 그 아래 거를 못 받았을 때랑 같은 느낌인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올해 계획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회사라는 게 그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쭉 이제 앞으로 이어가셔야 되는데, 라파스의 우리 또 향후 계획, 비전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넘버 원을 지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어서 마이크로니들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 그리고 상업화하는 상품까지 내놓는 그런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의약품 영역에까지 마이크로니들 제품을 보다 활발하게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명실상부한 마이크로니들 분야의 글로벌 넘버원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패스트 팔로워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퍼스트 무버로서의 그런 기업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파스가 마이크로니들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에 가장 앞서 있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그런 기능을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기존 주사제와 달리 통증이 없는데도 피부 투과율은 높아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마이크로 니들 시장이 2020년 6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로 마이크로 니들 시장을 선도하는 라파스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대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